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기아 K3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사실 요즘에 자동차 브랜드들의 이 부분 변경 모델들 보면은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고 편의 기능도 많이 좀 개선이 되면서 좀 부분 변경 이상의 좀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K3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변화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뭐 디자인의 일부 변화 그리고 편의 기능의 개선 요 정도 소소한 변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플랫폼을 좀 그대로 사용한 이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변화의 폭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현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풀모델 체인지를 거치면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차량의 포지션, 위치 같은 경우에도 히트 포지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의 전폭도 넓어지고 전고도 낮아지고 전체적인 변화가 상당히 좀 많았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K3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겪지 않았습니다. 요점 먼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디자인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 또 아대 범퍼 같은 경우에 좀 디자인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개했던 EV6의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보는 듯한 이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는 주간주행 등 방향지시 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 등이 좀 적용되고 있죠. 하지만 기아 K3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LED가 적용이 됩니다. 범퍼 아래쪽의 디자인 형성도 좀 바뀌게 됐고요. 그릴의 디자인도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헤드램프와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좀 바뀐 점도 달라진 전면부 디자인을 만드는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용된 가장 촘촘한 이 스포크를 보이는 휠이 17인치 휠 디자인입니다.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은 뭐 변화 없습니다. 기존의 K3와 동일한 이 측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램프의 형상이 안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좀 더 전체적으로 좀 얇은 형태로 바뀐 이 리어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래쪽에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 리어 쪽은 이제 기존의 그 벌브 타입 할로겐 타입의 이 방향지시 등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퍼 같은 경우도 뒤쪽에 기존에는 이제 삼각형 모양의 큰 삼각형 모양의 이 디자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고 이 리어 범퍼 하단이 상당히 좀 가로로 길게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뀐 점이 이제 디자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변화는 뭐 크지 않죠. 하지만 역시나 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실내 그 편의 기능들에서 약간 좀 변화가 있는 점도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뭐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점에서 이 상품성의 개선을 좀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실내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기존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기능적인 차이에서의 좀 몇몇 변경점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큰 페이스리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실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뭐 준중형 세단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가장 넉넉한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1열 공간뿐만 아니라 2열에서의 그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에서도 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자, 먼저 좀 앉아 보면요. 자, 지금 시트에 앉아서 운전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이제 K3 아마 앉으시는 분들 아니면 아반떼 오너셨던 분들은 앉는 순간 상당히 좀 차가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시보드도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있고요. 거기다가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해서요. 이제 올라서면은 차에 좀 올라탄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좀 살짝 높은 포지션들이 아반떼를 타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전방 시야가 좋다는 점에서는 이 K3가 또 사회 첫 차로서 좀 의미가 있는 차량인 만큼 좀 전방 시야도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편리해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면은 이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죠.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같은 크기의 이 디지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던 기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동일한 모습이고요. 자, 계기판의 다양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또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타이어 공갑이라든지 운전자 주의 수준, 뭐 주유 정보 같은 것들, 연비 같은 것들이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 정보까지만 나오고요. 뭐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의 그 정보 같은 것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좀 디지털 화면에 좀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은 이 기어노브 아래쪽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에코 모드에서는 좀 파란색이죠. 스포츠에서는 빨간색, 스마트 모드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노멀 모드와 스마트 모드가 이제 동일한 형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에코 모드는 연비 위주의 주행,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쾌한 주행을 하는 드라이브 모드가 되겠고요. 이제 스마트 모드로 그냥 놓고 주행을 하시면 연비 주행이라든지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량이 알아서 설정된 대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엔진의 반응이라든지 변속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차이를 느끼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고 이 다이얼들을 위아래로 올려서 속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K3의 가장 상위 트림이죠.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충실히 갖춰진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하는데 이 준주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었던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몇 가지 기능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 좌우 스크롤 같은 경우에도 깔끔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던 기아페이 기능도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안에서 주유소라든지 커피 전문점의 이제 결제를 차 안에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제된 이 카드로 차에서 이제 비밀번호만 눌러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원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음성 메모라든지 DMB, 자연의 소리 같은 경우 또 유보 기능도 차량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풀옵션이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풀 오토 에어컨이 좀 적용이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USB 포트 두 개가 이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전송용, 하나는 이제 충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부터 C거잭과 함께 이 아래쪽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기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까지도 모두 포함이 됐고요. 기존의 K3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핸드브레이크를 작동을 했었죠. 하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된 점, 그리고 암레스트 하단에 또 넉넉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 기본적인 이 풀 옵션 사양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도 상당히 갖춰진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중형 세단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이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트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고급감보다는 이제 편안하게, 비교적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시트이긴 한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석에 허리 지지하는 부분을 이제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 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 좀 운전자 체형에 맞게 좀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도 준중형급 요즘에 보여줬던 세단들의 한 실내 공간과 상당히 좀 동일한데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플랫폼 자체가 바뀌긴 했지만 K3는 이제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K3와 동일한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풀 모델 체인지와 부분 변경 요 차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앉아 보면요. 앞쪽에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이 지금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중형 세단으로서 이 정도 공간이라면 상당히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키가 170인데 머리 공간은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USB 포트 하나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요. 네, 컵홀더만 있고 딱히 스키스루 같은 건 있지 않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접기 위해서는 이 트렁크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에서 따로 이렇게 레버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촐한 구성이죠.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이제 크렐 오디오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 브랜드에서는 이제 크렐 오디오를 많이 좀 적용을 하고 있죠. 실내 공간 자체는 준중형 세단으로서 좀 부족함이 없는 편의 기능이라든가 공간감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K3 부분 변경 모델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속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2.0L 가솔린 엔진과 CVT, IVT 조합인데요.
네, K3 부분 변경 모델은 지난 K3와 마찬가지로 1.6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 그리고 IVT라고 부르는 이 무단 변속기와 함께 조합이 됩니다. 근데 이 무단 변속기 IVT가 상당히 독특한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무단 변속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CVT라고 부르는 무단 변속기와는 다르게 8단 자동 변속 모드, 한마디로 이 자동 변속기와 같은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맛을, 주행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 IVT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사실 2013년도부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IVT를 개발을 해 왔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로직, 기본적인 로직은 그때부터 개발이 됐고, 하드웨어 부분도 한 2014년 정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도 됐고, 또 지난 K3를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만큼 오랫동안 이제 숙성된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특한 부분은요, IVT가 이제 출시된 이후에 특별히 별다른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리콜 같은 것도 없었고요. 소비자분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상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확인 특별히 좀 조사되는 부분이 없는데요. 그만큼 확실히 이 IVT 같은 경우에는 이 내구성도 괜찮아 보이고요. 연비 성능이라든지 이런 주행 질감에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변속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요, 이렇게 좀 길게 RPM을 올려가다가 다시 한번 툭 내려오면서 이제 RPM을 다시 올려가는 이러한 그 자동 변속기와 같은 이 느낌을 이제 무단 변속기에서도 이제 추구를 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CV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제 CVT가 많이 조합이 되긴 하는데, 가속을 해보면 우와 하는 엔진 음만 이제 실내로 들이치면서 속도는 좀 더디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CVT가 가속 성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가속을 했을 때의 이 거친 엔진, 크게 증가한 엔진음들이 실내로 들이치고 RPM 회전수를 워낙 높은 영역까지 좀 쓰다 보니까 좀 가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속 성능이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최고 출력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가속 성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가 느끼기에 굉장히 좀 가속이 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단 변속기를 적용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운전하는 재미를 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자동차라는 게 단순히 효율성만으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산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제 IVT를 개발을 하고 K3를 시작으로 아반떼, 최세대 아반떼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일반적인 가속 상황에서는 시속 50km, 85, 110 이런 식으로 2단, 3단, 4단에서 이제 변속을 해 나갑니다. 이제 변속을 하는 흉내를 한마디로 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감하는 이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 가속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좀 경쾌하게 발빠르게 이제 변속기가 막 움직이면서 가속을 해 나가는 상황을 물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속 페달을 풀 악셀을 하게 되면은 엔진 회전수를 6,500, 6,800까지 쓰면서 하다가 또 단수를 내려서 5,000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풀스로틀로 가속을 했을 때는 한 6,800rpm에서 계속 이제 변속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있게 또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랫동안 숙성된 1.6L 가솔린 엔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도 실내 주행에서 주행하는데 부족함 같은 것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엔진 자체라든지 차량의 차음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그 노면 상태에 따라서 지금은 좀 굉장히 거친 이 아스팔트를 지나고 있는데 이 노면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량의 차음 문제라기보다는 도로 상태에 따른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아스팔트가 또 고른 면으로 올라오니까 소음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준중형 세단의 등급에서 봤을 때 소음이라든지 특히나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엔진의 회전수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끌어 올라가고요. 가속을 해서 좀 풀스로틀 악셀 페달을 한 50% 이상 밟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제 주행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내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시트 포지션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것이 이제 대시보드가 상당히 좀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전방 시야가 또 운전사의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초보 운전자분들이라거나 여성 운전자분들, 키가 작은 분들에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기 편한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준주형 세단이 그렇게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첫 차로도 뭐 소나타를 그냥 구매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중형 SUV까지도 뭐 첫 차로 구매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소위 그 연끌을 해서 그렇게 큰 차들을 좀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레저 활동에 차를 많이 활용해서 조금 더 큰 차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기에 조금 더 좋은 이제 큰 차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작은 차 정말 좀 많이 팔려야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첫 차로 선택하셔야 될 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옵션 사양이라든지 편의 사양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을 토로를 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준주형 세단, 뭐 소형 세단에서도 그런 부분은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차선 중앙 유지 기능, 이러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옵션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긴 하지만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주행 보조 장치들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카페이가 적용되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준주형 차에서도, 세단에서도 더 상위 차량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옵션들을 이제는 뭐 당연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아 K3 부분 변경 모델은 부분 변경으로서 조금 큰 변화는 거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준주형 세단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들 그리고 상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구성이 검증된 변속기라든지 엔진을 통해서 효율성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도 저는 이 정도 준주형급 세단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격도 합리적인 만큼 또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서 더 경제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전반적인 주행 성능 역시 굉장히 좀 편안한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한 이러한 세팅이 기본적입니다. 차량의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거칠고 요철 같은 거 지날 때 조금 거칠게 차량의 진동이나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구형 플랫폼을 사용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시승했던 7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주행 질감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한 이제 기아 K3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점들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풀모델 체인지를 기대해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차량의 가격은 1,700만원대부터 2,400만원대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사양들 구성도 합리적으로 비교적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첫 차로서의 가치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준주형 세단으로서의 성능도 굉장히 충실히 갖추고 있는 차량의 기아 K3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주행하는 데는 만족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이 차량이라는 게 디자인을 아무래도 좀 많이 보게 되죠. 아반떼가 조금 더 자극적인 디자인을 좀 추구를 했다면 K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편 타당한 이러한 디자인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튀는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K3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